어린 시절 지선의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은 인천공항의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뒤흔들던 그 해, 겨울 9살 지선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도 냄새도 사람들의 표정까지도요. 공항 로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지만 지선에게는 모두가 낯선 외계인 같았습니다. 지선아, 이제 우리 집이야. 엄마가 말했지만 지선에게 한국은 집이라기보다는 피난처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기류를 어린 지선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매일 밤 들려오는 큰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엄마의 한숨 소리가 지선의 잠을 깨웠습니다. 그 시절 지선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 같았어요. 부모님의 싸움이 끝나고 나면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지선은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의 전부야. 어느 날 엄마가 지선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때부터 지선은 자신이 외동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엄마는 지선에게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완전하지 못한 진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때로는 너무 과했고 지선은 그 사랑이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형이나 누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선은 소외감을 느꼈어요. 나는 외동이야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죠. 다른 집 아이들은 사촌들과 뛰어놀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께 세배를 드리는데 지선의 명절은 항상 조용했거든요. 엄마와 단둘이서 차린 소박한 차례상 앞에서 지선은 늘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왜 다른 사람들이 없을까? 엄마는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특히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볼 때면 엄마의 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지선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 비밀은 지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외동으로 자라면서 지선은 남들보다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고 엄마의 모든 기대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무게는 때로 너무 버거워서 지선을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형제자매와 장난치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선은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혼자라는 것의 자유로움보다는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밤마다 혼자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선은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형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누군가와 함께 자라면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었다면? 시간이 흘러 지선이 20살이 되던 해봄, 인생을 뒤바꿀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야, 너 진짜 외동이야? 요즘 외동 드물던데. 형제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형이랑 맨날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든든하거든. 친구가 농담조로 던진 말이었지만 지선에게는 날카로운 화살 같았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지선이는 정말 외동 느낌이야. 되게 어른스럽고 혼자 있는 걸 편해하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지선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외동이었을까?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았던 것 같은, 누군가와 함께 놀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선은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았어요. 엄마, 나 정말 외동 맞아요? 혹시 숨기는 거 없죠? 어릴 때 기억이 좀 이상해요.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래된 비밀이 터져나올 것 같은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지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선아. 엄마가 입을 열었을 때 지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너에게 누나가 둘 있단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째 지민이, 둘째 지훈이, 그리고 막내가 너야. 지선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20해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던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2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선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와 헤어질 때 누나들은 아버지를 따라갔어. 너는 너무 어렸고 나는 너만이라도 지키고 싶었단다. 그래서 없는 일로 하자고 했어.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지선은 그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외동이라는 것이 거짓이었다면 자신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평생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나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국에 있을 거야.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정확한 연락처는 모르겠다. 이혼할 때 모든 연락을 끊었거든. 엄마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난 후 몇 년간 지선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누나들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때로는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을 보면 혹시 내 누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선은 가끔 인터넷에서 누나들의 이름을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김지민, 김지훈이라는 흔한 이름들 때문에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누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국에는 너무 많은 김지민, 김지훈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검색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곤 했어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선은 어색했습니다. 지선 씨는 형제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외동이에요라고 답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실은 외동이 아닌데 그렇다고 누나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했거든요. 연락도 안 되는 가족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0을 넘어서면서 지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이죠. 지선의 일상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채널에서 지선은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브이로그였습니다. 혼자 요리하는 영상, 혼자 영화 보는 영상, 주말에 혼자 산책하는 영상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왔어요. 여기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지선의 초기 영상들은 이런 식이었어요.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외동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청자들은 지선의 차분하고 성숙한 모습에 매력을 느꼈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니 대단해요. 저도 외동인데 공감 많이 돼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선에게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었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넷플릭스를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문득 지금 이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쌓여서 결국 지선은 더욱 개인적인 이야기를 영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요. 어느 날 지선은 카메라 앞에서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저는 외동으로만 알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20살이 되어서야 알게 된 건데 제게 누나가 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찍기까지 지선은 며칠간 고민했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해도 될까? 누나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구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댓글들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지선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언젠가 누나들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따뜻한 댓글들을 보면서 지선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후회도 되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외동으로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특히 명절 때면 더욱 그랬죠. 다른 친구들은 사촌들과 놀고 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엄마와 단둘이서만 보내니까요. 가끔은 정말 부러웠어요. 형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지선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선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누나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저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잊어버렸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지선은 시청자들과 소통했어요. 댓글에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 달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물어보세요. 탐정을 고용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등등의 댓글들이었죠.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어요. 미국은 너무 넓었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선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언젠가는 기적처럼 누나들에게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 작아서 현실성이 없어 보였어요. 지선은 때때로 자신이 너무 순진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지선의 채널은 작지만 의미 있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어요. 구독자는 1000명 남짓했지만 진심 어린 댓글들이 달렸고 지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고 혼자 자랐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정말 공감돼요. 외동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지선은 자신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영상에서 지선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원망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왜 저희를 버리고 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지선은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선에게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누나들은 여전히 미국 어딘가에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지선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는 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영상을 편집하다가 문득 허무함이 몰려오곤 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찾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이것이 누나들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았거든요. 지선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그런 지선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3시쯤 지선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에 이메일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지민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혹은 동명이인의 잘못된 발송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지선아, 나는 내 누나야. 지선은 잠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 이메일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터치할 수도 없었죠. 주변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지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 화장실로 뛰어가서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지선아, 안녕.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나는 내 첫째 누나 지민이야.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봤어. 내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 너무 미안해. 우리가 너를 혼자 두고 와서 정말 미안해. 이메일을 읽으면서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27년간 품고 살았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 9살 때 공항에서 헤어질 때 내가 울면서 누나라고 부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도 계속 울었거든. 너를 두고 와서 미안해서. 지금까지 너를 찾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우리를 찾아줬구나. 지선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목이 메어왔어요. 누나들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메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너 어릴 때 좋아하던 곰돌이 인형 기억나? 갈색 털로 된 작은 곰 인형 말야. 헤어질 때 내가 그걸 꼭 안고 있었잖아. 그리고 지훈이가 내게 준 팔찌도 차고 있었고. 혹시 아직 가지고 있어? 이런 구체적인 기억들을 언급하면서 지민 누나는 자신이 진짜 지선의 누나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지선은 그 순간 어릴 때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색 곰인형, 분홍색 팔찌, 그리고 누나들의 따뜻한 손길이 희미하게나마 떠올랐거든요. 지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움과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서 어떤 감정부터 느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어딘가에 자신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누나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오후 지선은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메일을 수십 번 다시 읽었어요. 각 문장마다 담긴 누나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지선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엄마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부터 먼저 연락하고 지내보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지민 누나의 배려였지만 지선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되었어요. 엄마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평생 엄마와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큰 일을 숨겨야 한다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선은 엄마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이상하네. 회사에서 뭔 일 있었니? 아니면 누가 괴롭혔어?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지선은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업무가 좀 많아서 하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엄마가 눈치챌까봐 노심초사했어요. 밤늦게 방에서 혼자 지민 누나의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너는 정말 잘 자랐구나. 영상을 보니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우리가 함께 못 키워줘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하지만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너를 잘 키우셨구나. 지선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27년간 쌓인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만약 이게 잘못된 연락이면 어떡하지? 정말 내 누나가 맞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인터넷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장난으로 이런 이메일을 보낸 건 아닐까? 그리고 더 큰 걱정은 내가 누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외동으로 살아온 지선에게 갑자기 형제가 생긴다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부담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누나로 대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는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는 전혀 달랐거든요. 특히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누나들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누나들이 자신에게 실망하면 어떡할까? 혹시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선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누나 안녕하세요라고 썼다가 지우고 지민 누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봤다 또 지우고 몇 시간을 고민한 끝에 결국 간단하게 썼어요. 누나,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믿기지 않지만 정말 기뻐요. 혹시 이메일이 잘못 온 건 아니죠? 마지막 문장을 쓰고서 지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대로 보냈어요. 며칠 후 지민 누나에게서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도 함께였어요. 미국의 어느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지민 누나와 지훈 누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선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로 실감했어요. 내게 정말 누나들이 있구나.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지선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웃는 모습이 비슷했어요. 엄마를 닮은 부분도 있고 희미하게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훈이도 내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해.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한다고 미치겠다고 하더라.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어릴 때 사진도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정말 귀여웠거든, 우리 막내. 지민 누나의 말에 지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밀려왔어요. 미국과 한국, 너무나 먼 거리였고 언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너 아직도 그 곰인형 가지고 있어? 브라운이라고 이름 지었던 거 말야. 그리고 지훈이가 만들어준 팔찌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받으면서 지선은 어릴 때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갑자기 장롱 깊숙한 곳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선은 집에 돌아가서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찾다가 정말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갈색 곰인형과 분홍색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색이 바래고 털도 많이 빠져 있었지만 분명히 누나가 말한 그것들이었습니다. 지선은 그 인형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되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지선은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누나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나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요. 지선은 그날부터 매일 밤 누나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어린 시절 기억들을 나누면서요. 너 어렸을 때 정말 귀여웠어. 항상 누나들 뒤를 졸졸 따라다녔거든. 특히 지훈이를 좋아해서 맨날 지훈이 누나 하면서 따라다녔어. 지훈이는 너 때문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 지민 누나가 보낸 메시지를 읽으면서 지선은 희미하게나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손, 달콤한 목소리, 함께 놀았던 시간들이 조각조각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함께 물총놀이 했던 거 기억나? 내가 울면서 누나들한테 안겨서 잠들곤 했잖아. 그때 너는 정말 천사 같았어. 지훈이랑 나는 너 재우려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랬어.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선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누나들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꿈 같다는 생각, 그리고 언젠가 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누나들이 내 영상에서 아버지 욕하는 거 보고 실망하셨을까? 지선은 자신이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아버지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했었거든요. 며칠 후 지훈 누나에게서도 이메일이 왔어요. 지선아, 안녕. 나는 둘째 지훈이야. 정말 보고 싶었어. 지민 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너 영상에서 아빠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아빠한테 화가 많이 났어. 너를 두고 온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 너에게 미안하다고 늘 말씀하시거든.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지선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미워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지선이 물어보자 지훈 누나가 답했어요. 건강은 괜찮으셔. 하지만 가끔 너 이야기하실 때면 정말 슬퍼하세요. 특히 내 생일마다 케이크 사오시거든. 함께 못 축하해줘서 미안하다면서. 지선은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매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이메일로 소통하던 몇 주가 지나고 지민 누나가 제안했어요. 지선아, 화상통화 한번 해보지 않을래?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지훈이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미치겠다고 해. 매일 너 이야기만 하거든. 지선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이메일로는 천천히 생각해서 답할 수 있었지만 화상통화는 달랐거든요. 진짜 누나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섭기도 했어요. 혹시 서로 어색하면 어떡할까?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할까? 기대와 현실이 다르면 어떡할까?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좋아요, 누나. 화상통화 해봐요. 저도 정말 보고 싶어요. 언제로 할까요? 지선이 답장을 보내고 나서는 하루 종일 초조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까지 고민되었습니다. 평생 외동으로 살면서 형제와 대화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친구들과는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는 전혀 달랐어요. 지선은 화상 통화를 위해 방도 정리하고 조명도 확인해 봤어요. 너무 어둡나? 너무 밝나?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표정 연습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들. 만나서 반가워요. 말하는 연습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27년 만에 만나는 가족, 그것은 지선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이벤트였거든요. 약속된 토요일 밤 8시가 되었을 때 지선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해도 될까? 혹시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통화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연결되는 몇 초가 지선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두 명의 여성이 나타났을 때 지선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선아, 누나들이 동시에 외쳤을 때 지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오래 꿈꿔왔던 순간이라서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화면 속 누나들의 얼굴은 지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우리 막내 정말 많이 컸구나. 완전 어른이 되었네. 잘생겨졌다. 지민 누나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누나. 지선이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끊어졌던 시간이 한순간에 이어지는 듯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너 진짜 우리랑 닮았다. 특히 웃을 때 표정이 완전 똑같아.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도 어릴 때랑 비슷해. 지훈 누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누나들. 정말 제 누나들 맞죠? 지선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어보자 지민 누나가 웃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가짜 누나면 어떡해? 너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나면 우리 방으로 숨어와서 울곤 했잖아. 그럼 지훈이가 과자 주고 나는 책 읽어주고 그랬어. 이런 구체적인 기억들을 들으면서 지선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들 저 정말 외로웠어요. 왜 저만 혼자 남겨두고 가셨어요?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도 너를 두고 가기 싫었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아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갈 곳이 없었거든. 지훈 누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화상 통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그 시간 동안 세 사람은 27년간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어릴 때 추억,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언젠가 꼭 만나자. 진짜로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싶어. 지민 누나의 제안에 지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상 통화 이후 지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누나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면서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들은 지선의 일상을 궁금해했고 지선 역시 미국에서의 누나들 생활이 궁금했어요. 지선아, 너 요리 잘하네? 영상 보니까 되게 맛있게 만드던데.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한국 음식 해줘. 누나들도 요리해요? 미국 음식도 배워보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벽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비용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큰 고민이었어요. 며칠간 고민하던 지선은 결국 엄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매일 누나들과 연락하면서 행복해하는 자신을 엄마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느 저녁 식사 후 지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들이랑 연락하고 있어요. 엄마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뭐라고? 지민 누나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연락해 왔어요. 지훈 누나도 함께요. 몇 주째 이메일 주고받고 있고 화상 통화도 했어요. 엄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사실 늘 걱정이었어. 너 혼자 두고 와서. 누나들이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엄마 역시 오랫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거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엄마는 지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도 이제 진짜 가족을 되찾은 거구나. 그날 밤 지선은 누나들에게 엄마와 이야기한 내용을 전했어요. 엄마도 누나들 소식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보고 싶어 하세요. 누나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엄마,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우리도 엄마 보고 싶어. 언젠가는 다 함께 만날 수 있겠지? 지민 누나의 말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선은 새로운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예전에 가족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있다는 누나들 말이에요. 그 영상을 보고 제 첫째 누나가 연락을 해왔어요. 지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구독자들에게 전하는 지선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유튜브라는 작은 창이 27년간 끊어져 있던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거예요.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며 올린 영상이 미국에 있는 누나들에게 닿았다니 정말 기적 같죠. 지선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가짜는 아닐까, 장난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릴 때 기억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형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셔서 정말 놀랐어요. 지선은 갈색 고민형을 카메라에 보여주며 말했어요. 브라운이라는 이름이에요. 27년 동안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었는데 누나가 말해주셔서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 누나들과 함께 밥 먹고 웃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가 오면 정말 많이 울 것 같아요. 지선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거든요.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그 평범하지만 특별한 순간 말이에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 나네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도 가족과 화해하고 싶어져요. 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지선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일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지선은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실이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그냥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27년간 저는 제가 외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외로움이 때로는 너무 버거웠지만 그래도 견뎠어요. 엄마와 함께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나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누나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누나들과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까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카메라가 꺼진 후 지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지선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언젠가 누나들과 함께 이 하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날 밤 지선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지선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누나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물총놀이를 하고 함께 과자를 나눠 먹고 누나들 무릎에서 잠들어가는 꿈이었죠. 27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지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지선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